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진곤 TV입니다. 시사논평 이심전심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의 발언 논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문 특보가요 최근에 일본의 무역 보복, 우리하고 한일 간의 그 무역 마찰 이것과 관련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일본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이 한국 정권을 일본은 이걸 바꾸겠다, 바꾸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것이다 하는 것 같다. 그런데 이건 내정 간섭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자신이 학자로서 한 말이다, 특보로서 한 말이 아니고 학자로서 추정한 거다, 또 이런 말도 했어요. 그 이분의 그 화법, 습관 이게 여기 이제 그대로 나타나죠. 우선 학자로서 한 말이다. 문 특보는요 무슨 이런 계기 때마다 말을 꼭 하거든요. 근데 이 말이 보니까 문 대통령의 이 말을 미리 앞질러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의 생각을 읽고 그렇게 이야기한 건지, 대통령이 그렇게 말하러 어떤 시사를 한 건지 그건 잘 모르겠죠. 아니면 두 사람이 논의를 해서 문 특보가 이렇게 이야기하기로 그렇게 한 건지 이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보면 그동안에 문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말을 문 특보가 항상 먼저 앞질러서 이렇게 말하는 그런 것이 그동안에 보면 그 어떤 일관된 패턴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뭐냐면 이건 특보가 아니라 학자로서 하는 말이다 이렇게 슬쩍 피해가는 거예요. 특보로서 하는 말이다 이러면 또 외교적 논란도 있고 이럴 테니까 그때마다 이건 학자로서 하는 말이다. 그럼 학자로 계속 있어야지. 왜 대통령 특보로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왜 저기 국내외로 다니면서 늘 학자로서만 말을 합니까? 이게 이제 문 특보에 대한 사회 일각의 불신이 생긴 요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교묘하게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자신의 책임을 슬쩍 회피해 나간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이건 자신은 재주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바로 신뢰를 잃는 첩경이다. 이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에 추정입니까 이게? 그럼 추정인데 일본 정부가 보니까 문재인 정권을 바꾸려 한다. 지금은 어느 시대입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또 어떤 나라입니까? 아주 세계에서 저 바닥에 헤매는 그런 약소국입니까? 어떻게 일본 정권의 의도에 따라서 우리 정권이 바뀌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이 상상하고 추정한다 해도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렇게 하면서 이게 왜 내정 간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가 추정해놓고 자기가 내정 간섭이라는 겁니다. 이게 또 무슨 이런 화법이 다 있습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필요 이상으로 일본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감정을 이렇게 자극하는 이런 걸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 특보라는 사람이, 그 다음 나이도 지긋한 그런 학자가 이런 말을 해서 되겠습니까? 작년 1월 10일이었죠. 우리나라 전직 외교관 100명이 성명서를 발표한 게 있어요.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가 총체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서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는 바이다. 이렇게 하면서 4개 항의 요구사항을 내걸었습니다. 외교관이 한두 사람도 아니고 100명이 전직 외교관, 베테랑들 100명이 뭐라고 했냐면 그 첫 요구사항이 이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즉각 중단하라. 학자의 탈을 쓰고 종북 행각을 계속함으로써 한미일을 이간시키고 있는 청와대 외교안보 특보를 즉각 해임하라. 그때 이미 전직 외교관들은 문 특보의 그 외교적 성향이랄까 이런 걸 간파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 계속 앞으로도 특보 역할을 계속하면서 대통령에게 계속 조언한다든지 책사로서 어떻게 활동하게 되면 이거 큰일 낼 수도 있다. 그런 우려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3항엔 또 이런 게 있어요. 반일 정책으로는 한국 외교의 설 자리가 없어진다. 과거사에 집착하면 미래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내용을 촉구를 했는데 지금 그 상황이 닥쳐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그 전에 이미 내다본 거죠. 1년하고도 6개월 그 이상 전에. 문 특보가 앞으로 계속 있으면 이런 상황이 올 거다. 또 여기 보면 강경화 장관도 즉각 퇴임하라고 또
사퇴하라고 이야기가 나와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두 번째 항해에는 또 이런 게 있네요. 중국에 대한 산불 약속을 즉각 철회하라. 대한민국의 안보를 제3국에 위임하는 것은 국가 반역 행위임을 명심하라. 중국과의 경제 교류는 불가피하지만 안보는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의 강화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미 이분들이 장래를 내다보고 한 말이죠. 바로 이런 우리가 외교적으로 이렇게 분명한 노선을 지키지 못하고 계속 우왕좌왕하는 바람에 오늘날 외교 난맥상이 초래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지난 18일에 그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했던 토크 콘서트 거기서 이제 했던 말 아까도 소개해드렸는데 어쨌든 이런 문정인 특보의 이런 대일관, 일본에 대한 자신의 이런 뭐랄까 시각, 이런 것이 아마 한일 관계를 그동안에 이렇게 악화시켜온 주요 요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아무리 말이죠. 자신의 추정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증거도 없이 아무 증거도 없이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를 바꾸려 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국민들의 감정을 슬쩍 건드린다든지 책임 없이. 이 사람들 우리를 이렇게 내정 간섭하려 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이건 정말 문제죠. 그런데 이런 유사한 발언을요. 문정인 특보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예를 보면요. 얘가 너무나 흔하죠. 예. 이게 문 특보는 특보로 이제 임명된 직후부터 문정인식 발언이 시작됩니다. 문 대통령이 2017년 5월 10일에 취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5월 23일 문정인 특보가 뭐라 했냐면 오이사 조치 해제, 또 금강산 관광 재개, 또 개성공단 가동 재개 이걸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게 그게 이제 5월 23일 날 그 조선일보하고 인터뷰에서 한 말인데 바로 같은 날 또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는 이런 말을 했어요.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동결해 준다면 한미 연합훈련을 잠정 중단할 수 있고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가동을 재개하는 것을 문 대통령과 논의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시에 말이죠. 북한은 여전히 미사일 쏴대고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계속 말이죠. 이 핵무력을 가지고 을러대는 이런 상황에서 문 특보가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기가 문재인 대통령하고 의논해보겠다. 그해 9월 27일에는요. 뭐라고 했냐면 한미 동맹이 깨져도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 된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게 문 대통령이 자주 하는 말 아닙니까? 한반도에서는 한국 정부의 승인 없이는 이 전쟁 행위를 할 수 없다. 이걸 또 이야기를 했었죠. 강조했었죠. 동맹이 깨지더라도 그건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왜 동맹이 깨진다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누가 미국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겠다고 했습니까? 먼저 이렇게 선수를 치고 나가는 거죠. 이게 또 문정인 특보가 한 말이지만 이게 그 뒤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실려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해 6월 16일에는요. 문 대통령이 이제 취임 후에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할 때죠. 방문하기 그 2주 전에 문 특보가 먼저 미국에 갑니다. 거기 가서 뭐라고 했냐면 북한이 핵과 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의 한반도 전략자산과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 또 이렇게 밝혔어요. 당시로서는 우리 국민들은 생각도 안 했던 문제죠. 그러니까 국민들 그 말 듣고 나는데 이런 말이 다 있냐고요. 깜짝 놀랐죠. 전략자산을 이걸 축소할 수 있다. 이걸 또 철수시킬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한미 군사훈련도 축소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문재인 대통령 의중을 자신이 먼저 미국에 가서 정지 작업을 한 거죠. 우리 대통령 생각은 이거다. 미국 정부는 이걸 알고 우리와 지금 대화하자. 이런 식이었겠죠. 예. 문 특보가 또 지난주 그 18일 날 그날 발언에서 이런 말도 했어요. 후지 TV의 한 논설위원이 문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일 관계가 좋아진다더라. 이렇게 말하더라. 이게 말이 되느냐?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결국 문재인 정권을 갈아야만 한일 관계가 잘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어느 후지 TV의 논설위원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이건 바로 아베의 말이다.
그걸 그렇게 이야기하자면 문 특보의 말은 바로 문 대통령의 말 정도가 아니라 뭐냐면 문 대통령의 입과 문 특보의 입은 동일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일본에 대해서 그 자신의 그 안 좋은 감정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뭐 후지 TV에 논설위원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이래가지고 한국과 일본의 그 국민들 사이에 이렇게 감정이 아주 심하게 마찰하는 거 그거 즐기려고 그럽니까? 그 요즘 아주 좋아졌겠네요. 일본하고 제대로 지금 충돌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이 자리에서 문특보는 또 이런 말도 합니다.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을 이제 언급하면서 한국도 여기에 동참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중국 정부를 배제하는 등의 배타성이 있고 이는 우리 국민 정서에 맞지 않으니 고려하자고 이야기하는 과정인데 일본은 한국 정부가 여기 들어오지 않는다며 압박하고 있다. 아니 저 인도 태평양 전략, 미국의 이 인도 태평양 전략을 이미 이거 제시한 지 이게 언제입니까? 근데 아직도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을 배제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이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게 미국의 그 중국 포위 전략 아닙니까? 봉쇄 전략이고. 중국을 상대로 해서 부상하고 또 이것을 실천에 옮기고 있는 게 인도 태평양 전략입니다. 거기 한국도 참여하라고 했더니 참여는 고려하고 있다. 근데 중국을 배제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다음 그거야 우리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는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럼 미국한테 가서 중국 배제하지 맙시다. 그럼 중국하고 같이 하자는 겁니까? 그럼 인도, 중국 뭐 이런 태평양 이런 전략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핑계도 안 되는 이야기죠. 학자라면서요. 학자가 그 구도를 생각을 못해서 이럽니까? 이건 어깃장이지 말하자면. 그러면서 이게 우리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데 일본이 자꾸 들어서서 말이지 우리가 거기 참여 안 하려 한다. 이런 식으로 미국과 우리를 이간시키고 있다. 이 학자의 말이라고는 도저히 이제 생각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도적으로 그야말로 한국과 일본 정부 사이를 이간하고 또 한국과 미국 정부 사이를 이간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 일본이 아니라 가만 보니까 문정인 특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요, 우리 외교 정책이요, 특히 이제 이 주변 사강 외교가 이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서 줄타기 하는 외교 하겠다. 꽤 많게 하겠다. 우리나라로서는 그렇게 해야 살아나가지 않겠느냐. 그런 심정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예, 그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고충이 있으리라는 점도 이해가 되지만은 그동안의 전통적인 그런 우호 관계라든지 또 동맹 관계라든지 또 이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정세라든지 특히 이 안보 상황을 보면 뭐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하겠다. 이거는 미국으로부터도 신뢰를 잃는 일이고 그렇게 되면 중국도 신뢰하겠습니까? 안 하지. 중국이 어떤 나라인데 수천 년 동안 우리한테 어떻게 해왔는데 미국한테서 신뢰를 잃고 중국한테서는 오히려 얕보이고 하는 이런 외교 이걸 왜 계속합니까? 이게 아마 문 특보가 문 대통령한테 이렇게 조언한 것 같습니다. 이 책 사라면서 이렇게 해야 우리는 살아난다. 그게 왜냐하면 김정은을 생각해야 되니까. 김정은과 중국 관계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중국하고도 아주 가까운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그렇게 하면서 김정은과의 사이도 그러니까 문재인, 김정은 이 관계도 굉장히 이제 앞으로 더 친밀해질 것이고 이런 걸 아마 계산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건요 세계가 그러니까 미국하고 일본이 또 중국이 또 북한이 우리 계산대로 가는 것 아닙니다. 문 특보의 그 꽤 많은 계산 거기에 맞춰서 다른 나라들이 뭐 춤춰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이런 인식을 갖고 지금까지 외교 정책에 대해서 대통령을 보필하고 대통령에게 조언하고 책략을 대통령한테 제공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오늘 한국 외교가 이 모양 아닙니까? 미국한테도 별로 대접 못 받죠. 중국한테는 아주 뭐 경시받고 있죠. 일본하고는 지금 정면으로 맞섰죠. 이런 상황이면 문 대통령 하나의 해결책으로서 말이죠. 해결 방안으로서 또 한국 외교가 지금부터라도 좀 프로페셔널한 그런
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문 특보 이제 교체하십시오. 계속 이 사람을 특보라고 같이 가다가는 앞으로 또 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으니까 괜히 보니까 겁이 나네요.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말이죠. 그래서 이럴 때 대통령이 과감하게 인사를 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늘 평생 옆에 끼고 살 수는 없잖아요. 교체할 때 뭐 1년 더 오래 끌고 있다가 데리고 있다가 교체하느니 지금 교체하니 뭐 큰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외교가 성공했으면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는 실패했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 교체하는 시기가 맞습니다. 오히려 늦었죠. 예, 문특보 앞으로 교체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한국 외교의 앞으로 전망이 밝아질 것인지 아니면 계속 암담한 상태로 갈 것인지 한번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